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봄꽃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꺼번에 꽃망울을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잠시 한눈을 팔고 있다 보면 금방 여기 피었는데 다 꽃이 지고 내 눈앞에서 일시에 사라지기가 십상입니다. 왔는가 싶으면 가버리고 갔는가 싶으면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린 봄꽃들은 어찌 보면 참 무상하기도 합니다. 고은 선생님의 식구처럼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내려올 때 뒤늦게 보니까 늘 새로운 꽃천지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봄길 마냥 걷고 싶은 그런 계절이지요. 오늘 첫 곡은 들어도 아름다운 곡 김지연 씨의 바이올린 연주로 봄의 세레나데를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세레나데 투 스프링, 봄의 세레나데. 이 곡은 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은 그런 음악입니다. 전 이런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음악을 작곡한 사람, 이 선율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율 하나하나가 이 콩나물 머리라 그러죠.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오선지에 그려 넣을 때 마치 쌀알처럼 낱개로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어가면은 어떤 하나의 리듬을 타게 되고 선율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한 곡의 음악이 되죠. 이런 곡을 떠올리고 음악을 작곡하게 된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냥 봄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통째로. 계곡의 물이 얼었던 것이 녹아서 흘러가고, 그리고 새들이 제잘거리고 또 새순이 돋으면서 꽃이 피고, 하늘은 맑고 청명하고 대지는 촉촉하고, 나무와 꽃들과 산과 바람과 들과 모든 것들이 노래하는 게 이 한 곡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노래 한 곡을 듣는다는 건 사실 우리가 자연 속을 산책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단순히 귀로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는 사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음악을 작곡했을 사람이 떠올렸을 봄, 그걸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해 보다 보면 어느 결에 여러분만의 숲이 만들어지고 마음속에 만들어진 그 숲길을 걸어갔다 오게 되고, 숲을 걷는 동안 숨을 크게 쉬게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만큼 행복감도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이 분노공화국이라고 해서 감정 다스리기 어렵고, 특히 그 분노에 대한 감정을 다루기가 어렵다, 이미 그 선을 넘어서 버렸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는 단순히 막힌 공간 속에서 그냥 귀만 즐기고 듣는다고 생각지 말고 오감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그래서 그 음악 한 곡을 듣는 사이 자연을 떠올리고 그냥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이 우주 세계를 다 넘나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커지고, 마음이 커진 것만큼 자신과 타인과 지금 현재 내게 닥쳐온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할 수도 있어지지 않을까요? 한 곡의 음악은 우리 곁에 그렇게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앞에 큰 돌, 작은 돌, 모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항아리에 이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순서로 넣고 싶으세요? 또 어떤 순서로 넣으시겠습니까? 큰 돌, 작은 돌, 모래. 제일 먼저 사실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돌 위에 작은 돌 놓고 그리고 이제 위에 모래를 뿌려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모래부터 먼저 통에 담고 항아리에 담고 그 다음에 큰 돌, 작은 돌을 담으려 그러면 담아지질 않죠. 모래는 입자가 작고 빡빡하기 때문에 꽉 찬 모래 틈바구니로 큰 돌과 작은 돌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일머리란 말 하잖아요. 일머리. 아, 저 사람은 일머리가 참 잘 돌아가. 저 사람은 일머리가 안 돌아가. 이런 말 종종 쓰게 되죠. 일머리라고 하는 말이 일의 순서를 안다는 겁니다. 뭘 먼저 하고 뭘 뒤에 해야 되는지. 근데 일하는 순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도 고생이고 남도 고생이고 일도 그르치고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던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아침에 눈 떠서 하루 해가 질 때까지 오늘 외출하게 되면 무슨 볼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뒤죽박죽 되면 몸만 지치게 되죠. 아무것도 일을 성사시킨 것도 없이 하루 해가 꼴딱 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골라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모든 일을 4가지로 분류했다 그럽니다. 우선 긴급하고 중요한 일, 그 다음 2번째는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는 않은 일.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일 처리를 했다 그래요. 자, 가만히 보시면 맨 먼저 할 일이라는 건 역시 1번이죠.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바로 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3번이에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이에요. 급하기는 해. 근데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일. 이런 경우는 본인이 직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남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란 내가 꼭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맡길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일 자체는 중요해요. 근데 급하진 않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1번을 처리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이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1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되어버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때가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젠하워는 이 두 번째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래요. 2번은 여유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1번의 상황이 오기 십상이기 때문에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 공을 많이 들였다 합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일의 순서를 정하는 아이젠하워의 법칙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버릴 건 쉽게 버리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리지 말아라. 흘려보내고 버려라. 그 다음에 버릴 건 버리고 뿐만 아니라 남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일 처리가 있잖아요. 꼭 내가 달라붙어서 안 해도 되는 거 있죠. 왜 사람들 중에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있습니다. 남은 믿지를 못해요. 저 사람한테 맡겨놨다간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도 혼자 바빠요. 그리고 또 저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미리 해야 되니까 항상 헐떡거리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늘 얼굴이 열이 올라 있어요. 화덕증이 나는 거예요. 마음은 급해 죽겠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안심이 안 돼요. 남한테 맡길 줄도 몰라. 남을 믿을 줄도 몰라. 그리고 한 번 맡겼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믿어줘야 되는데 맡겨놓고 어떻게 됐나. 바로 또 바꿔버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이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유와 느긋함 속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인간관계를 꼬게 되는 거죠. 정말 성격 탓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고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나의 습관과 내 태도가 일하는 일머리 순서를 잘못하는 바람에 자기도 고단하고 남도 고단했다면 그 방법을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가 오늘 아침까지 그런 행태를 하고 살아왔는데 그 행동과 행태가 너 자신과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네 삶에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걸 70년을 해왔건 80년을 해왔건 상관없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너무나 멋진 말이라서 제가 이걸 아주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는 거.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30년, 40년 그 버릇을 그대로 해왔다 해도 그것이 직접적인 오늘 이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바로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 스스로의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작년에도 했고 10년 동안 해왔고 20년 동안 했고 내가 40년, 50년을 해온 일이야. 내가 그까짓 걸 못하겠어라고 하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황소 고집은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자기 망가뜨리고 남 망가뜨리고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연성이고 일의 순서 일머리를 안다는 것은 유연성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Down by the Sally Garden입니다. 함께 들을까요? Down by the Sally Garden, my love and I didn't meet. She passed the Sally Garden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bid me take love easy as the leaves grow on the tree. But I, being young and foolish, with her did not agree. In a field down by the river, my love and I did stand, and on my leaning shoulder she laid her snow white hand. She bid me to take life easy as the grass grows on the weirs. But I was young and foolish, and now I'm full of tears. 약간은 졸린 듯한 음성으로 부르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노래였죠. 이 음성이 이렇게 막 오페라 가수들, 이렇게 성악하는 가수들이 멋있게 쫙 이렇게 훈련된 음성으로 뽑아내는 노래도 멋있지만 이렇게 그 홈뮤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나 혼자 띵띵띵띵띵띵띵띵 그냥 기타 치면서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듯한 노래. 옛날 같으면 이런 건 방송 타지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이제 어필이 되는 시대예요. 집에서 혼자 흥얼흥얼 중얼중얼 노래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히려 사람의 감성을 더 자극하고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기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진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연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만도 우리가 그만큼 의식이 진화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5년 불교 TV가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나무 아래 앉아서 특집 공개방송 4개 도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순서가 바로 대전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4월 23일 오후 2시 충남대학교 안에 있는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4대 도시 투어의 대장정의 막을 그날 마무리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4개 도시 투어 하는 동안 내가 꼭 가봤으면 했는데 시간 없어서 못 가봤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전국이면 어떻습니까?
꼭 무슨 대전과 충청 남북도 지역분만 오라는 법 없잖아요.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인데 또 울산이나 포항이나 뭐 어디 영월이나 어디 저기 어디 강원도 어느 지역에 있는데 와보고 싶었는데 못 와봤다 그러는 분들은 이 기회에 봄나들이 한번 하시죠. 꽃 구경하시면서 이 봄날이 마지막 가기 전에 대전으로 발걸음 한번 해보십시오. 충남대학에 가보니까 그 안에가 학교 캠퍼스가 꽤 예뻐요. 거긴 또 오리떼들이 막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나가는 시간도 있고 제가 여기가 학생들 총학생회에서 초대해서 강연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제법 아름답더라고요.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땅인데 뭐 어딘지를 못 오시겠습니까? 외국에서도 마음 먹으면 오는데 이제 마지막 대장정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사랑과 관심 속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관람은 무료 입장이니까 아무나 가족과 친인척 또 도반들 손에 손잡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사찰에서 뭐 20,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단체로 관람해서 오실 분들은 우리 담당 PD 전지현 PD에게 전화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2-3270-3431, 3270-3431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이 4대 도시 투어하고 하면서 우리 전지현 PD하고 우리 스태프들도 좀 많이 먼 길을 갔다 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또 힘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하는 동안 기뻤고 즐거웠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반짝거리는 눈빛,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애썼다고 손잡아 주시는 그 느낌, 그 힘이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순전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송국에 돈 들여서 외부로 공개 방송을 하러 나가본 적이 20년 만에 처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었고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인연을 100년의 약속으로 앞으로 무궁무진한 포교의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BTN이 또 새롭게 새로운 선상에 지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대전에서의 시간, 각처 지방에 계시더라도 많이 와주실 수만 있다면 대환영이고 진심으로 백골남만 감사하겠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이 방송 시작된 거 알고 계시죠? 3월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BTN 앱을 다운받으시면 24시간 동안 BTN 라디오 울림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문과 연불과 독경 총 4개 채널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라디오도 즐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 속에서는 어떤 책을 한 권 읽어드릴까? 매번 사실 매 주마다 우리 스태프들 특히 우리 이제 조은정 작가와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바람 속에 어떤 책을 담아가서 짊어지고 가서 꺼내어 읽어드릴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한 번씩 고민을 하죠.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글 행복해진다는 것 중에서 한 부분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잠시 하시던 일 손 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지그시 한번 들어보시죠. 인생에서 주어진 의무는 아무것도 없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네. 그런데도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은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네.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조화를 찾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이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내 맘의 강물. 이 노래도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가곡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가곡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곡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
바로 이 내 마음의 강물, 이런 노래도 그렇습니다. 화음으로 보나 그 화성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슈베르트의 곡, 슈만의 곡 못지 않습니다. 슈만과 슈베르트가 이런 곡을 들었다면 아마 울고 갔으리라 생각할 만큼 우리 가곡 중에 아주 멋지고 정서적으로 결이 고운 그런 음악입니다. 시청자가 보내주신 댓글 김윤등님, 돌아갈 곳이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법문이군요.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정승영님, 스님 언제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영심님은 한결같은 모습 고맙습니다. 6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방황하고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임규태님, 아름다운 음악과 지혜로운 말씀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김정금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어디 있을까요? 이 봄을 몇 번이나 맞을까 생각해 보니 어김없이 다시 오는 봄,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댓글 달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다른 방송사의 댓글도 이런 말이 많이 있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모든 시청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누구 한 사람 악플이 없잖아요. 뭐 그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뭐 그것도 방송이라고 만드냐,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라든지 이렇게 그 우리 스태프들에게 악플을 보내거나 또 사람한테 아주 그 힘들게 고통을 주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분들이 없어요. 다 하나같이 이 순간에는 각자 자기가 마치, 여러분 왜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사경한다는 분 많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 쓰면서 경전을 쓰는 것도 기도이지만, 내가 방송을 보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한 줄 댓글로 다는 것도 저는 사경에 못지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제작하는 많은 한 분 한 분의 스태프들도 다 보살이자 부처들인 거죠. 그분들에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라는 한마디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그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걸 저울에 단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태산을 갖다 얹어 놓는다 한들 태산의 그 무게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요 라는 말 한마디가 결코 저는 그 무게 중심에서 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BTN의 앞으로의 무한한 성장을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이 방송 보시면서 ARS 한 번씩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는 길,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음악 선곡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어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더 깊이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나온 시간 광주 그리고 또 부산, 대구 이렇게 지나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는 공개 방송 나가보면 바로 이 피부로 느낍니다. 몸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실제 이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저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카메라가 여러 대가 이렇게 동시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 카메라 밖에 있는 이 방송을 TV를 통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실 다 느끼거든요, 이렇게. 지금 어떤 포스, 어떤 표정으로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것이다. 또 폰을 들고 있는 분도 바싹 다가와서 집중하고 계실 것이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공개 방송 나가보면 정말 현물로 바로 느끼잖아요. 많은 분들이 봉투에 5,000원, 10,000원, 50,000원 스님 방송하러 다닐 때 이걸로 맛있는 음료수 하나 사서 목 좀 축이고 하세요. 밥도 한 그릇씩 사드시고 하세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보시금을 주셨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로비에 나오잖아요. 그냥 막 10,000원짜리 얹어주시고 50,000원짜리 얹어주시고 제가 이건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공양비 조금이라도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공개방송 가서 스님을 만나면 꼭 내가 스님 음료수값 한번 드려야지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꼭 한번 공양 사드시라고 해야지. 그 작정하고 나오셔서 보시금들을 주실 때 그게 돈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죠. 여러분의 마음이 제게는 강물처럼 그렇게 물결쳐 옵니다. 그러니 저도 감동하고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고맙다 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죠. 방송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 사천에 사신다는 삼천포. 우리가 뭐 하다가 삼천포로 빠진단 말 하는데 삼천포에서 황진형님께서 편지와 책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제가 가서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가 그렇게 아름답다네요. 그래서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을 했대요. 삼천포에서 편지가 오니까 반갑네요. 오늘은 김유라님이 이메일로 보내주신 사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김유라입니다. 지난주 방송 너무 감사하게 이곳 미국 시애틀에서 잘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소 기분이 우울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님께서 방송에서 스님 손에 제 편지가 들려져 있었고 그걸 스님의 음성으로 직접 읽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도 방송을 다시 보여주니 아주 신이 났습니다. 무척 행복해했지요. 특히 방송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첫째 아들이 5살인데 너무도 신기해하더군요. 첫째 아이 이름은 신입니다. 둘째는 효진이고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남동생과 올케한테도 스님 방송을 꼭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방송을 본 올케도 마음이 맑아진다고 감사하다 하더군요. 한국에 언제 한번 가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스님 법회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작은 소원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발가락 관절이 안 좋으신데 다 나으시면 스님 법회 꼭 한번 가보신다고 하십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이민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 앉아서 이 방송이 있어서 이곳 미국 멀리에서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마도 다른 이민자분들도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셨네요. 이민자의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만으로 떠올려 봅니다만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세계 각국에 이민을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동양 사람들의 발음이 미국의 원어민들을 똑같이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배운 사람들 알고 지내는 그 말 언어가 습득된 사람과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뒤에 배운 사람들의 그 발음이라는 건 아무리 혀를 굴려서 흉내낸다 해도 똑같지 않으니까 그걸 흉을 보고 무시하는 거죠. 근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가 아무리 세계의 만국어가 되어 있고 또 영어하는 국가가 인정받고 선진국이라 한다 한들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 무슨 선진국이겠는가. 서로가 다른 언어에 대해서 조금 그 언어가 어색하고 말이 조금 딸린다 해서 그걸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과연 그게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는 개발도상국은 고사치고 후진국 틈에도 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을 차별하고 사람의 존재 자체를 차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생명 있는 존재를 평등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저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것이 이민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십시오. 죄 지은 것 없고 잘못한 거 없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게 인종이 다르다는 건 결코 누군가에게 무시받을 점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도 인식시키면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부디 힘내시라고 오늘은 한충훈 씨가 대금 말고 소금, 작은 소금 피리 그리고 권정구 씨의 기타 연주로 마음속에 풍선 띄워드릴게요. 이번에 대전에 오시면 대전에서 만나게 될 뮤지션들입니다. 권정구 씨 기타 연주와 함께 그 팀들을 다 만나서 직접 라이브로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